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금융투자라 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안 보입니다. 따라서 변형을 보고편다야말로 투기자본을 죽이고 악을 죽인 것입니다. 서울 강화문 내거리 금융위원회 앞 어느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결의에 찬 이들의 요구는 보고펀드 해체와 변양호 대표를 구속하라는 것이다. 이 금융위원회야말로 부패를 만들어내는 부패의 제작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사모펀드를 흉내내서 보고펀드를 만들고 이 보고펀드라는 틀을 통해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정상적인 펀드 운영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초의 토종 사모펀드로 알려진 보고펀드가 시작부터 불법이었고 재경부 마피아의 사생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변형호의 보고펀드는 재경부 마피아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변형호가 보고펀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재경부 마피아의 힘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했고, 그리고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펀드를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보고펀드가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이날 이 단체는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다시 각자의 생업 현장으로 돌아갔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창립 10주년을 맞게 된 이 시민단체의 역사는 또 다른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이날 집회의 명칭은 투기자본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고,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투기자본 감시센터 준비위원회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4년 8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투기자본 감시센터 창립대회가 열렸다. 창립 총회에는 민주노총의 허영구와 증권노조의 이정원, 금융노조 김기준, 김문호, 이용규, 해고노동자 장화식과 대한연대의 이창근, 유철규, 이혜영, 윤창현 교수 등 학자 그룹과 이대순, 고형식 등 변호사 그룹, 민주노동당의 당원들, 그리고 노동자힘의 이종회, 노기현의 박하순, 다함께의 김어진 등 단체 대표들과 동아일보의 김용기 기자와 유니한국의 최정식 처장 등이 창립 멤버로 참가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초대 공동대표로는 이창근과 허영구가 맡았고 운영위원장은 이종원이 맡았다. 금융정책을 다루고 있는 당국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인식의 그런 폭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들을 느끼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도 있고 이런 속에서 시민사회의 눈으로 금융을 바라보고 좀 우리가 경각심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키워가야 되겠다. TJ 정부 구조조정은 이제 그 IMF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해서 정부가 재벌 개혁, 금융 개혁, 공공 개혁 이런 식의 몇 가지 또 노동 개혁까지 포함해서 구조조정 플랜을 실현시켰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희생을 통해서 경제를 살린 대가로 더욱더 커다란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되고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죠. 그래서 그때에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구조조정을 통한 이익 창출을 하던 때라서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어떤 시민단체를 같이 만들어서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투기자본에게는 과감하게 과세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빼나가는 것을 좀 견제하자. 그런 취지로 당시에 투기자본감센터를 설립하는데 합류했던 기억이 납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변화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추상적인 용어로 포장됐지만 이제는 금융투기자본의 어떤 속성이나 본질 또 그게 작동 원리 뭐 이런 것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단체나 또 어떤 주체들이 필요하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이 투기자본 감시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론스타 펀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안 건드린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업, 건설업, 금융업, 대부업 안 건드린 데가 없고 그렇게 많은 영역에 투자해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깡패짓거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8년차 활동하면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가장 크게 만족을 느끼는 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투기자본이 우리 사회를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특히 시민들과 서민들의 경제적인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투기자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그러니까 투기자본에 의해서 피해 입은 대중들을 조직해서 함께 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 사무국장은 정종남 동지가 맡았다. 투기자본의 이윤보다 인간의 삶이 우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는 지금부터 투기자본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우리는 투기자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다. 또한 이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우리는 투기자본의 횡포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화 운동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상상해보세요. 10만원짜리 수표로 달나라까지 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매년 금융거래 환투기에 사용되는 돈의 양이거든요. 이 금융거래 환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을 지금 당장 빈곤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창립 후 첫 번째 행동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론스타를 공격하는 일이었다. 오늘날 이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 구조적 투쟁에 있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먹튀에 저항하는 그리고 이 금융자본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M&A 구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또 그것이 노동운동에서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됐다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을 미국의 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소유해 경영권까지 장악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닌 투기성 펀드였고 외환은행도 부실은행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외환은행은 팔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부실은행은 아니지만 부실은행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근거로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6.2%는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대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론스타 문제를 다룬 KBS TV 프로는 한국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라디오 10부작은 한국 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렸습니다.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산 것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불법적이었고 또 헐값 매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문제를 최초로 발표한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였고 이 문제를 처음 다룬 것은 그 매체는 바로 KBS였습니다. 의식 있는 PD와 기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이 문제를 함께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지지함으로써 이슈가 되고 또 큰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이 론스타 매각 사건 또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헐값으로 넘어간 줄 알았던 외환은행이 불법으로 매각되었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천무효라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은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었고 투기자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투기자본의 또 다른 축에는 김앤장이 있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앤장 앞에서 매주 목요일 집회를 했는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159회를 개최했다. 이 질긴 싸움을 하면서 KBS와 함께 만든 김앤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한국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임종인 국회의원은 이 내용을 책으로 썼다. 투기자본과 관료와 김앤장의 삼각동맹을 해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로펌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삼각동맹, 외국 투자 기업 출신들은 기업을 사냥하고 그 다음에 변양호 같은 관료 출신들은 그거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을 하고 관료였던 시절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김앤장, 박병모 같은 사람들은 망을 보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아주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또 아주 도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기업을 포장해서 팔고 센터는 또 이 사업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사회 포럼에 참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독특한 상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투기자본의 앞잡이를 선정해서 사회적으로 공격하는데 투기자본 앞잡이상과 투기자본 걸림돌 상이 그것이다. 투기자본 앞잡이가 상을 준다니 좋은 것인 줄 알고 받으러 온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여느 시민단체와 달리 노동자와의 연대에 적극 나섰다. 금속 노동자들이 항상 얘기할 때 산업의 공동화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철수하는 것만 얘기했는데 자본이 들어와서 그 유동성 때문에 먹튀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융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노동운동을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도 그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상하이 자동차에서 마인드라로 이 상용자동차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 핵심적으로 기술 유출에서 회계 조작으로까지 밝혀지고 또 지금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로까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그 주체인 해고 노동자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함께 노동운동과 그동안의 시민운동으로 특화됐던 부분이 결합했던 그런 중요한 결과고 그는 그야말로 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운동의 큰 성과다. 그리고 향후에 많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이나 금속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먹튀의 문제는 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투기자본에 맞서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저희 대주주였던 투기자본 BIH,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라는 이름의 영국계 영리계 자본의 사모펀드였습니다. 그 대주주, 해외 투기자본 대주주와 싸우는 과정, 극복하는 과정, 그들에 맞서서 회사의 자본을 지켜내고 직원들의 고용을 지켜내는 과정 전반을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함께 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투기자본을 국내에서 몰아내는 그런 성과를 같이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그 이후가 저희에게는 더 중요한 시기였는데, 투기자본 BIH를 몰아내고 토종 자본인 골든브릿지 자본과 함께하게 되는 과정, 사실 그 과정도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골든브릿지를 대주주로 맞아들인 이후에도 이후의 과정들을 또 함께하면서 AS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한 2년에 걸친 장기간의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지부의 투기자본 골든브릿지에 맞선 파업 투쟁에 있어서도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이전 BIH와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그리고 소액주주들과 함께해서 자본의 전횡과 횡포, 그것도 최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그리고 도덕성을 지향해야 될 금융회사 대주주의 그런 회사 돈 빼가기의 행태, 유상감자라든지 고율 배당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대응을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파업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를 하면서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물결에도 함께했다.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한편 투기자본의 팽창의 반대쪽에는 투기자본의 피해자들이 있었다. 기코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LIG그룹의 CP 사기 발행은 투기의 일상화와 국내 자본의 투기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피해라는 동양그룹의 CP 회사채 사기 발행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그동안의 활동의 한 성과를 한다면은 LIG 그룹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기업이 이 그룹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다 파헤쳐 봤더니 지금 일반 사기꾼 집단과 동일한 어떤 그런 행태를 하더라. 그래서 더 이상 그래도 이 정도 회사니까 그런 짓 했겠어? 아닐 거야. 그런 선입관은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왔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때는 대기업이든 뭐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일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밝혀야 된다.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리딩 케이스를 만들었다. 그것이 굉장히 지난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 일 중에 큰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모색도 있었다. 방송 드라마를 통한 대중화다. 올해 KBS의 골든크로스, MBC의 개가천선 드라마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투기자본의 실체와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김앤장과 같은 로펌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드라마를 통해 위로를 하고 싶었다는 골든크로스 유현미 작가의 말은 우리 센터의 존재 의미와 투쟁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10년은 도전과 모험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회원들의 땀과 후원 회원들의 든든한 지원이었다. 이제 이들 앞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투기자본감센터가 그동안에 이 금융 투기 자본의 행태, 또 그들의 불법적인 상황, 또 거기에 대응하는 투쟁도 해왔지만 정말 이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 특히 이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좀 관심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펼쳐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 제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이런 운동 성과를 토대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금융 공공성을 우리가 쟁취해보자. 회복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은행의 역할, 이런 것들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실험적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젊은이들에게 했던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투기자본감센터가 이런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우리 증권 노동자들, 아니 또 금융 소비자들에 맞서서 같이 싸워 나가는 그런 시민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고발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주체를 교정한다 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이 와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그것을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말하자면 법으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고 론스타에서 보고펀드까지 시민과 함께 노동자들과 더불어 금융 피해자와 함께해온 10년. 투기자본의 투쟁에는 승리할 때도 있었고 패배할 때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투쟁 현장에 이 단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을 막아내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따뜻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기자본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